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78배 김순자 할머니.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왜 이리 초라하셨는지 손끝은 얼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름한 점퍼는 곳곳이 닳아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연립주택에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말씀을 못 잇고 우시더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여셨습니다. 거기서 꺼내신 건 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을 만난 지가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진 찍던 날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요. 40년 전 남편이 돌아가고 나 혼자 보찜 장사하며 아들 키웠어요. 새벽 2시면 동대문 시장 가서 옷 떼다가 지하철역에서 팔고 숭이여중 앞에서 문방구도 했었지요. 아들 공부한다고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3개를 뛰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 너만 믿고 산다. 너는 커서 꼭 성공해야 해. 다른 애들처럼 놀면 안 된다. 공부해서 너만이라도 잘 살아야 한다. 매일같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아들은 자랐고 결국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들은 점점 집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의사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절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명절에 찾아가면 며느리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일주일 전에 연락하래요. 제가 자주 가면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손주들은 절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저 김순자 씨래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통장을 자기 앞으로 바꾸자고. 제가 치매에 걸리면 곤란하다나.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난 그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시켜준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내 통장까지 내가 잘못한 걸까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할머니께서 평생 아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결국 아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꼭 성공해야 해. 내가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야. 난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 같은 말들이 쌓이고 쌓여 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도망치듯 멀어져 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엄격한 교육을 시키면서 할머니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교육 방식을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가족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무참히 무너뜨리는지 제가 30년간 가정상담사로 일하며 본 가장 치명적인 6가지 말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김순자 할머니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선의로 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어떻게 자식들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금기어는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제 상담실을 찾아온 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큰 로펌에서 일하는 50대 변호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변호사가 된 후에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변호사가 된 것은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널 위해 평생을 바쳤잖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어머님은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서 자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채소 장사를 하시고 낮에는 식당 일을 하시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시며 자녀를 변호사로 키워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자주 말씀하실수록 아드님은 점점 더 어머님을 피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찾아뵙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 대학 보내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 다른 부모들은 자식 공부시키고 퇴직금도 남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쌓일수록 자녀들은 부모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해 본 경험으로는 10명 중 8명의 자녀가 이런 말을 자주 들은 후에 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자녀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는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하신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더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다 보니 자녀들에게 희생하신 이야기를 자주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가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해냈구나. 자녀가 힘들어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많이 힘들지? 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늘 내 편이란다. 이렇게 자녀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꾸신 부모님들의 90% 이상이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이 말은 자녀의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나 시댁을 험담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 남편은 왜 그것밖에 못 버니? 너희 시어머니는 왜 그러시니? 와 같은 말들입니다. 요즘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의 사연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최근 10년 동안 상담한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3쌍 중 1쌍은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제가 30년간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부부들 중에 잊히지 않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 3년 차인 30대 부부였는데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어머님께서 사위를 무척 아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 비용이 늘어나면서 친정어머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월급으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하니? 다른 집 사위들은 벌써 집을 샀다더라. 너는 왜 그렇게 무능력한 남자를 만났니?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딸은 남편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남편이 자랑스러웠는데 어머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편의 부족한 점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때면 친정어머님께서 사위의 월급과 승진 문제를 자주 거론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부는 상담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친정어머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이 딸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셨고 이제는 사위의 작은 노력도 칭찬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로 고민하는 딸에게 친정어머니께서 너희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니? 참다 안 되면 나가서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로 딸은 시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첫째, 배우자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부정적인 말씀은 자녀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배우자의 좋은 점은 보이지 않고 나쁜 점만 보이게 됩니다. 둘째, 부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모든 일을 부모님께 의지하다 보니 부부가 함께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셋째,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한쪽 부모님의 부정적인 말씀이 양가 관계 전체를 해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손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정의 아이들은 가족 관계를 불신하게 되고 커서도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배우자나 시댁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걱정이 되었겠네. 그리고 해결책을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너희 둘이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는 게 어떻겠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보려무나. 실제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조언해 주신 부모님을 둔 부부들은 대부분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입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특히 자녀의 자존감을 크게 해치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바로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회사원이 되었지요. 할머니는 작은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왜 형처럼 공무원 시험을 안 보니? 형은 벌써 사무관이 됐는데 옆집 영호는 벌써 과장이 됐다더라. 너는 언제 승진할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작은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결국 형과도 서먹해졌습니다. 지금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연도 있습니다. 68배 김영수 할아버지는 세 딸을 키우셨는데 둘째 딸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언니는 의사하고 결혼했는데 너는 왜 평범한 회사원하고 결혼했니? 큰언니네는 벌써 아파트를 샀다며 너희는 아직도 전세야. 그러다 보니 자매간에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하게 되었고 부모님 댁에도 따로따로 오게 되었답니다. 이런 비교하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아이를 낳았다는데 사촌 동생은 벌써 자기 가게를 냈다며 옆집 아들은 건설회사 부장인데 우리는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의 말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첫째,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한 경험으로는 어릴 때 부모님께 비교를 당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감이 없고 늘 불안해합니다. 둘째,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집니다. 한 달 전에 만난 60대 자매는 40년이 지나도록 서로 만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비교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이가 상담실을 찾아왔는데 늘 남동생과 비교당하다가 우울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처가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비교를 당하며 자란 자녀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조급해하지 마라. 사람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단다. 자녀를 격려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구나. 내 속도대로 잘 가고 있어. 힘들 텐데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고 있구나. 실제로 제가 상담한 가정 중에서 비교하는 말을 줄이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신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관계도 회복되어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행복한 변화가 있었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많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시는 말이지만 자녀의 미래를 크게 제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의 능력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어머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김정숙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두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작은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처럼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소기업 회사원이 된 것이 못마땅하셨지요. 그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는 왜 형처럼 대기업에 못 들어갔어?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살려고 하니? 그러니까 아직도 대리밖에 못 되지. 작은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피하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칠순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세 딸을 키우셨는데 막내딸이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왜 언니들처럼 일찍 시집을 못 가니? 언니들은 다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 그러니까 지금도 계약직으로 일하지. 이런 말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막내딸은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답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자녀들만큼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채찍질하는 말들을 많이 했지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첫째, 자녀들이 부모님을 피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해본 50대 자녀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 댁 방문이 두렵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둘째, 손주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얼마 전 만난 10살 손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가 자꾸 너는 왜 사촌 동생만 못하니? 라고 하셔서 할머니 댁에 가기 싫어요. 셋째, 가족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부모님의 비하하는 말 때문에 자녀들은 자신감을 잃고 직장에서도 힘들어하고 결혼 생활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가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 일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아들, 딸이 잘 해내고 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엄마, 아빠는 안단다. 손주들을 대할 때는 이런 말씀이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단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편이야. 내가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구나. 실제로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바꾸시고 나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던 자녀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찾아온다고 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린다고 하시네요. 특히 지금 우리 자녀들은 우리 때와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은 더 힘들어졌고 집값은 더 올랐고 경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특히 우리 세대가 자주 하는 말인데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입니다. 5번째로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중에 다 너희 것이니 걱정 말라는 재산 관련 약속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안타까운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배 김종국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아파트 3채를 모으셨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파트 한 채씩은 너희 몫으로 다 해놨다. 열심히 벌어놨으니 나중에 다 줄 테니 신경 쓰지 마라. 형제들 사이에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믿어라.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자꾸 아버님을 찾아와 재산을 미리 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셋째도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각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에도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아 할아버지 내외는 둘이서 쓸쓸히 보내셨다고 합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73세 이영애 할머니는 시장에서 40년간 장사를 하시며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나중에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수시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러 온다고 합니다. 엄마, 그 통장 잔고가 얼마 있죠? 엄마, 왜 갑자기 돈을 빼셨어요? 혹시 큰언니한테 따로 주신 건 아니시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로 인한 자녀들과의 갈등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자녀들 사이가 멀어집니다. 제가 상담한 가정 중에는 부모님의 재산 약속 때문에 10년 넘게 형제 자매가 서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녀들이 수시로 재산을 확인하고 빨리 상속해달라고 재촉하면서 노년의 평화로운 삶이 깨지게 됩니다. 셋째, 자녀들이 자립심을 잃게 됩니다. 부모의 재산만 기다리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50대 자녀는 부모님의 재산만 믿고 있다가 결국 은퇴 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재산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엄마 아빠의 재산은 이것이 전부란다. 나의 노후 생활을 위해 이 정도는 필요하구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은 각자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부모 재산 기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지금처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어떤 재산보다 더 값지단다. 실제로 이렇게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신 가정은 대부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재산보다 가족 간의 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노년에 더 행복한 삶을 사신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번째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특히 우리 세대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자녀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배 박영호 할아버지는 서울 변두리에서 막노동을 하시며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보릿고개도 넘기고 배고픈 시절도 겪으시며 자녀들을 잘 키워내셨죠. 큰아들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하루 세 끼 제대로 못 먹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호강에 겨워서 그래. 우리 때는 이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 그러자 큰아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밥은 먹을 수 있지만 집살 걱정, 아이 교육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뤄요. 아버지 세대와는 또 다른 고통이에요. 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75세 김수님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할머니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학교도 멀어서 1시간을 걸어갔어. 너희는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좋은 세상에 살아서 좋겠다. 우리 때는 공부할 책도 없었는데 너희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라 얼마나 좋으니. 그러다 보니 손주들이 점점 할머니를 피하게 되었고 이제는 명절에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고 하시네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상처가 될까요? 첫째, 지금의 고민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걱정을 하는 자녀에게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고 하면 마치 지금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도 컸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치열한 경쟁, 높은 물가, 취업난 같은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만 하시니까 내 고민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너희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크겠다. 엄마 아빠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손주들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요즘 세상 이야기가 궁금하구나. 내가 겪는 어려움을 더 자세히 말해주렴. 할머니 할아버지도 배우고 싶어. 내가 가르쳐주면 좋겠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전에는 대화가 없던 손주가 이제는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연애 상담까지 할아버지와 한다고 하시네요. 우리는 정말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보릿고개. 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은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 치열한 입시 경쟁, 취업난, 불안한 미래. 시대가 다르면 고민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금기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와 같은 희생 강요의 말. 둘째, 내 남편은 왜 그것밖에 못 버니?와 같은 결혼생활 평가. 셋째, 너는 왜 내 동생만 못하니?와 같은 자녀 간 비교. 넷째, 너는 아직도 그것밖에 못하니?와 같은 능력 비하. 다섯째,
나중에 다 내 재산이니 걱정 말라는 재산 약속. 6째,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과거 회상형 비교. 대한노인회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말들을 줄인 가정의 98%에서 세대 간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첫째, 자녀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각자의 삶이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둘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결정한 일이니 끝까지 응원할게요. 부모로서 내 선택을 지지한다. 셋째,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요즘 많이 발전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특히 우리 세대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가족관계 상담 결과를 보면 부모의 작은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10년 동안 쌓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 세대와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어르신들께서는 내일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